31번부터 볼게. 일단 31번 중요해. 볼게. 정의역 제한되어 있고 공역 제한되어 있어. 그리고 2차 함수야. 2차 함수라서 정의역과 공역을 제한시킨 거야. 왜냐하면 지금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는 얘기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2차 함수는 역함수 존재해? 2차 함수는 역함수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역함수를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제한을 시켜야 된다 라고 했었지. 그래서 어떻게 제한시켰는지 보려고 일단 축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얘는 딱 봐도 요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럼 얘는 그래프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에다가 축이 x는 k고 그 다음에 여기서 꼭지점이 k,1이니까 여기 y값이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제한시킨 거냐면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요 선이랑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요 선이랑 해서 이쪽 제한시킨 거죠. 크거나 같다. 이쪽 제한시킨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이렇게 오른쪽 팔만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그리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했냐. 이때 두 함수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라고 했어. 이 fx랑 gx는 지금 서로 역함수 관계인데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야. 역함수와 원래 함수, 원함수의 교점이 지금 두 개예요 라고 말하고 있어. 근데 이거 저번 시간 선생님 진짜 중요하다고 했었죠. 역함수와 원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는 진짜 y는 fx와 y는 gx를 연립을 해서 교점을 구하기로 했었나요? 아니지. 왜냐면 fx랑 gx를 연립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왜냐면 너네가 fx랑 gx랑 연립을 하려면 이 gx에 대한 식을 구해야 돼. 그럼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서 또 여기에 y는 하고서는 자리 바꾸고 이렇게 또 구해줘야 돼. 근데 싫잖아.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바꿔서 하잖아? 그러면 2차 함수의 역함수는요.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무리함수가 나와요. 그 무리함수랑 2차 함수랑 연립을 한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y는 fx랑 y는 gx는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y는 x 대칭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원래 함수와 그 다음에 역함수의 교점이 존재한다면 그 교점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y는 x라는 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칭 축 위에 그 교점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따라서 나는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은 누구랑 일치한다? 이게 역함수죠. 교점은 y는 fx와 y는 x의 교점과 일치한다. 따라서 우리가 요거 두 개 교점 일치한다고 했으면 얘네 둘을 연립해주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1은 x다 하고 이항시켜. 그럼 x제곱 마이너스로 묶어버릴게. 그럼 마이너스 이쪽으로 이항됐으니까 마이너스 묶어서 플러스 1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요런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근데 결국 2차 방정식과 함수는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서의 교점은 여기서의 실근과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서 교점이 몇 개? 두 개. 그럼 얘도 교점 두 개.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다실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뭐 해주면 돼? 서다실 나왔다? 이거 까먹은 거 아니겠지? 그렇지. 판별식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 되고 서다실이니까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너네가 잘할 테니까 생략하면 이렇게 나오고 K가 4분의 3보다 크다가 나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변형을 해서 여기가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이 아니고 그냥 점에서 만나도록이라 한다면 그럼 그냥 교점이 있는 거지. 그럼 교점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두 개이거나 한 개이거라는 얘기는 서다실이면서 뭐일 수도 있어?
그렇죠. 중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불러요? 그렇죠.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부르고, 그럼 여기 등호만 붙여주면 그러면 답이다. 됐죠? 그다음에 36번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왜냐면 이거 역함수의 그래프가 2점을 지난다라고 했어. 얘의 역함수다 얘들아. 문제 잘 읽어야 된다. 그럼 얘가 만약에 fx라고 한다면 요렇게 fx를 둘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거 f에다가 2 넣어서 0 아니야 얘들아. 그치? 역함수의 그래프가 지난다고 했으니까 역함수 f 인버스에다 0 넣어서 2에다 2 넣으면 0이야. f 인버스에다가 5 넣으면 7이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얘 어떻게 풀어주면 돼? 그렇지. 얘는 결국 우리 필요충분 조건 f에다 0 넣어서 2야. f에다가 7 넣어서 5야. 해가지고 두 개 연립하면 되는 거라. 요거만 실수 안 했으면 풀 수 있다. 이건 선생님 넘어갈게. 다음 38번 보면 여기서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랑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래프 잘 나와요. 그리고 f의 치역 알려줬고 그 다음에 뭐 알려줬냐면 여기서 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이거이면 이거이다. 뭐였지? 두 개의 정의역이 다르면 정의역이 두 개가 다르면 치역의 값 두 개가 달라요 라는 건 결국 y의 값이 화살을 두 개 못 받아 라는 뜻이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 아니고 얘들아 1대1 함수만 의미하는 거야. 그치? 여기에다가 공치가 같으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1대1 함수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1대1 함수이면서 치역이 y보다 2보다 큰 그런 함수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너네들이 뭐 해줘야 돼? 우선은 뭐 해줘야 돼? 너네 왜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 싫어해? 그래프를 제발 그려. 함수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너희들이 직관적인 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리세요. 자, x축, y축 그리고 x가 3, 그래서 x 3 그려. 그 다음에 선생님 항상 뭐 하라고 했어? 그치, 3 갖다가 대입 먼저 해보라고 했어. 얼만지. 대입하면 얼마예요? 1분의 6 플러스 3이니까 9. 그래서 3,9 일단 표시해. 그리고 여기 얘들아 이렇게 빈 동그라미로 그려야 돼. 왜냐하면 여기 지금 등호 없지. 등호가 없다는 건 함수값을 여기 밑에서 갖겠다는 뜻이라서 등호 없는 곳에서는 빈 동그라미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찍어. 그럼 여기서 이제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라고 했을 때 유리함수의 전체적인 개형을 보면 도움이 되니까 일단 요거 유리함수 바꾸는 거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목 일단 써주고 목 2, 그 다음에 여기 0이 되는 값 대입해주면 4 더하기 3이라서 7. 그러면 이 그래프는 지금 뭐야? 점근선 2, 그 다음에 여기서 점근선도 2, 그 다음에 7 양수니까 1, 4분면 3, 4분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점근선이 하나 더 있었다. 자, 점근선이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 2 이렇게 하나 더 있었죠.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를 지나게끔 그렸으니까 우리가 살려줘야 되는 부분은 어디만 살리면 돼? x가 3보다 큰 부분만 살리면 되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만 살리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부분에 이쪽 오른쪽 부분만 그려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 그려볼게요. 여기 파란 색깔로 그릴까?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 점근선 y는 2예요. 그래서 이 점근선 필요 없어서 지우고 얘는 점근선 색깔을 노란색 해도 잘 보이죠? 그래서 얘는 유리함수의 점근선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무리함수에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시발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꼬리 방향이에요. 그래서 시발점은 여기서 0이 되는 값 써주기로 했잖아.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값 3,a. 그 다음에 꼬리 방향은 어떻게 체크하기로 했냐면 x 앞에 있는 부호와 y 앞에 있는 부호 체크.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건 몇 사분면이야 얘들아. 그렇지 여기 2사분면이니까 무리함수 모양이 이렇게 꺾이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꺾이는 모양. 아유, 이렇게 꺾이는 모양. 그래서 얘가 평행이동했을 거니까 3,a가 시발점으로 꼬리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주면 돼. 그럼 이렇게 생긴 모양을 이제 3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 그려주면 되는데
그림을 내 맘대로 이제 여기다 그렸다고 해볼게. 여기가 A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렸다고 해볼게. 근데 이렇게 그리면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그렇지.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치역이 y가 2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y가 2거든? 이쪽으로 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치역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빈칸 뚫린 부분 보여요? 그럼 이때의 치역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치역은 한번 적어볼게. 2보다는 어때? y가 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9보다도 작죠. 9도 색칠동그라미가 아니잖아. 그리고 어디도 포함돼? y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의 치역과 가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a를 어떻게 그려야 돼? 잠깐만. 자, 하나 더 만들어 왔어. 여기서 이제 이 a 여기 부분을 지우고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각다가 어디에 딱 붙여줘야 돼? 여기에 딱 붙여줘야 그래야 치역이 9부터 딱 시작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무리함수는 쭉 증가하는 거라서 그래프가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해서 쭉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야 치역이 y가 2보다 크다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시발점이 몇 컴마 몇이 돼야 돼? 3,9가 돼야 돼. 그게 3,a랑 일치해야 되니 따라서 a는 얼마다? 9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그럼 a 9인 거 구했으면 나머지 이거는 너네가 이제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머지는 너네가 풀어보세요. 선생님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1번 보면 이제 순열과 조합으로 왔죠. 문제 읽어볼게.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이 놀이공원을 갔대. 더블 데이트 하나 봐, 그지? 근데 여기서 이 놀이기구는 한 줄에 2개의 의자가 있고 모두 5줄로 되어 있대. 그러면 이게 한 줄이 뭘 의미하는 거야? 이게 한 줄이에요. 한 줄에 2개의 의자가 있다 했으니까 이게 한 줄이야. 그게 이제 총 5개의 줄로 되어 있다.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이 짝을 지어서 2명씩 같은 줄에 앉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이 짝을 지어 2명씩 같은 줄. 그러면 여기가 남자 앉고 여자 앉아. 진짜 더블 데이트 맞나 봐. 그리고 남자 앉고 여자 앉아. 이렇게 앉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4명이 모두 놀이기구에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중요한 조건은 이 문제에서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어서 앉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지. 그러면 남자랑 여자랑 짝을 지어서 앉는 경우의 수를 일단 구해주면 되지 않겠냐. 그지? 그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애들이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면 그러면 여기서 남자 1명 뽑고 여자 1명 뽑고 남자 1명 뽑고 여자 1명 뽑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거든. 그럼 뽑아볼게. 여기서 이제 EC1 했을 거야. 그 다음에 2명 중에 1명 또 여자 EC1 했을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남자와 여자 뽑았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남자 1명 또 남자 이제 남아있는 애들 되는 거니까 어차피 1C1 곱하기 1C1이니까 굳이 안 적어도 상관없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적어도 돼. 왜냐면 어차피 얘는 값이 1이니까. 그래서 EC1 곱하기 EC1까지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 계산하면 이제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4가지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을 건데 이러면은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지금 선생님이 한 거는 이 4가지는 뭘 구한 거냐면 남자를 라지 A, 라지 B라고 둘게요. 라지 A, 라지 B. 그 다음에 여자를 스몰 A, 스몰 B라고 둔다면 지금 우리가 한 건 이거야.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 짝 지은 거고 그 다음에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 그 다음에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짝 지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에 그러면 A 앉히면 여기 나머지 친구는 누가 앉혀야 돼? BB 앉힐 거잖아. 그치? 그러면 AA랑 BB는 같은 경우로, 그러니까 같은 분류로 취급을 해야 돼. 이렇게. 한 묶음으로 취급을 해야 되겠다는 거야. A 앉히면 BB 앉혀질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AB 앉히면 BA가 앉혀질 테니까 우리는 요렇게 같은 짝. 더블 데이트 간 거니까 총 4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요렇게 같은 짝으로 봐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총 몇 가지의 경우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4가지가 아니라 2가지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는 4가지가 나왔어. 얘는 4가지가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총 경우의 수는 2가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라고 이제 총 가정을 놓고, 그러면 남녀에 짝지어서 앉는 가지가 몇 가지라고? 두 가지다 해서 이렇게 구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경우냐면, 남녀 뽑았어. 그럼 AA랑 BB 뽑았다고 해봐. 그럼 여기에서 이제 AA 안 치고 BB 안 쳤으면은 얘네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에다가 앉히는 경우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무엇일까? 그렇지. 일단은 뭐 해줘야 돼? 이 다섯 가지 줄에서 앉히는 경우를 두 가지를 택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OC2를 해줄 거야. 그럼 이 OC2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요 줄을 선생님이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5번 줄이라 놓을게. OC2는 1번 줄부터 5번 줄에 5번 줄 중에서 두 가지의 줄을 뽑는 경우야. 그럼 그렇게 뽑았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남자와 여자를 뭐 해줘야 돼? 여기에는 이 커플들 앉혀야 되겠죠. 그럼 앉히는 경우의 수는 몇 팩? 2팩. 왜냐면 요거 한 덩어리, 요거 한 덩어리. 그러면 두 개 뽑아놨으면은 1번 줄, 2번 줄 뽑아놨으면 얘네들 앉히는 경우 2팩일 거 아니야. 그래서 곱하기 2팩. 그래서 커플 앉히는 경우. 근데 이렇게만 하면 또 끝나면 안 돼. 왜냐하면 남녀끼리 서로 자리 바꿀 수도 있지. 연하면 앉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2. 근데 곱하기 2를 한 번만 하면 안 되죠? 두 번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첫 번째 커플이랑 두 번째 커플 둘 다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커플이 남녀 바뀌는 경우. 그럼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될까? 그렇지. 마지막에는 아까 전에 구했던 남녀 짝지어서 앉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를 곱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계산하면 얼마니? 5C 10. 그 다음에 2가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그래서 2의 4제곱 해서 160이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이 커플들을 진짜 안 친다고 생각을 하고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겠다는 거지. 다시 한 번 더 꼭 복습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42번 보면 42번은 약간의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이 아이디어가 좀 중요해. 뭐냐면 봐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3개의 모둠으로 나누려고 한대. 그럼 일단 모둠이 3개야. 하나, 둘, 3개의 모둠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모둠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됐으면 좋겠대. 모둠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1명 이상인데 애초에 여학생이 몇 명밖에 없어. 3명밖에 없지. 그럼 여기에서 여학생을 그냥 다 안 치자 이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학생을 이렇게 스몰 ABC라고 한다면 여기에 아니 그냥 여자라고 할게. 그냥 여자 1, 여자 2, 여자 3을 이렇게 미리 그냥 다 안 치면 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여자는 이미 다 끝났어. 이렇게 앉혀버리면 왜냐면 여자 1, 2를 갖춰 앉혀버릴 수 없지. 이렇게 앉혀버리면 여기 여자가 없는데 근데 여학생은 각각 1명 이상은 포함돼야 된다며. 그러니까 여자를 1명씩밖에 넣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럼 이때 여자를 앉히는 경우는 몇 팩? 몇 팩이라고 하면 안 돼, 얘들아. 왜냐면 3팩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서 모둠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모둠 1, 모둠 2가 아니고 자,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 여기 여자들, 여기 여자들, 그 다음에 여기에 남자들 이렇게 서 있다고 해봐. 얘네들끼리 모둠을 만들려고 할 때 여자들이 여자 여기 너네 나와 해서 얘네들이 슈르륵 나와가지고 여자가 이렇게 쓴 거야. 여자 한 명, 여자 한 명, 여자 한 명 쓴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자 1 쓰고 여자 2 쓰고 여자 3 쓴 거야. 그러니까 모둠을 만들 때 얘네들이 기준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여자들이 쓴 거고 얘네들이 기준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자들에 대한 어떠한 배열은 생각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선 뭐 할 거야? 우선 첫 번째 행동은 여자들을 세우자. 여자들 세우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자들 세운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갈 거야. 남자들이 쪼르르 갈 거예요. 여기에서 남자가 4명 있고 남학생이 1명 이상을 꼭 포함되도록 하려면 이렇게 4명이 한꺼번에 쪼르르 갈 수 있겠니? 안 되죠. 어떻게 나눠서 가야 되겠어? 적어도 여기에 남자가 1명씩은 서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1명은
여기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두 번째 여자한테 갈 수도 있고 세 번째 여자한테도 갈 수 있다. 그러면 남자는 몇 명이서 다닐 수 있냐면 짝꿍이 2명, 1명, 1명 이렇게 해서 남자를 분할해 줘야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네가 행동 다시 정리해 볼게. 우선 우리의 행동 첫 번째는 뭐 하자고? 여자를 일단 세우자. 여자를 한 명 한 명 한 명으로 세울 거야. 근데 이 경우는 그냥 몇 가지라고? 그냥 한 가지가 된다고.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은 뭐냐면 남자를 세울 거예요. 근데 남자는 어떻게 세울 거냐면 2명 한 명 한 명으로 세울 거야. 그럼 우선 남자가 2명씩 앉는 경우를 정해야 되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할하셔야 돼요. 4C2. 그 다음에 2명 뺐으니까 2C1 곱하기 1C1 이렇게 해주면 돼. 자, 근데 우리가 분할한다고 했을 때는 뭘 주의해주자라고 했냐면 여기에 인원수가 같은 게 들어있으면 그것에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주기로 했어. 그 다음엔 뭐 해줘야 되냐면 이 남자들이 이제 새 모임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 새 모임을 이 여자들한테 분배를 시켜줘야 되니 곱하기 300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남자들을 뭐 한 거야? 남자들을 분할한 거고요. 그 다음에 3팩을 하면 거기까지가 뭐 한 거야? 분배를 해준 거야, 여자들한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그게 답이야. 그래서 계산해주면 4C는 6, 2C1은 2, 2팩 2분의 1, 3팩 6 계산해주면 36이 답이에요. 되죠? 그럼 이 문제에서 진짜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라고? 여자들을 뭐 한다? 세우기만 한다. 여자들을 그냥 세울 거다. 그 경우는 한 가지다. 되겠죠? 이제 43번을 보면 얘는 중요한 힌트가 이거죠. 근데 일단 너네가 절대값을 보고 긴장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모든 원소 x라고 했어. 모든 원소라는 얘기는 여기에 x에다 모든 값을 대입해도 성립해야 돼. 즉 의미를 살펴보려면 직접 대입을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 x에다가 1 넣으면 여기도 x에다 1 넣는 거야. 그러면 f에다 1, f1의 함수값과 f-1의 함수값에 그것의 절대값을 더하면 1이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것의 치역은 어디 안에 들어있어야 돼? 집합 x 안에 들어있어야 돼. 이유는 어디서 어디로의 함수거든. x에서 x로의 함수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함수값 fx는 반드시 라지 x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다 라는 뜻이고, 그럼 우리는 여기 안에서 어떻게 요리를 해주면 될까를 생각해주면 되는데, 우선 너네가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어서 보여줄게요.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보여주면 절대값 f1 더하기 f-1의 절대값, 얘가 1이다. 그럼 두 개를 더해서 1이다 라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숫자들로 본다면, 만약에 여기서 숫자 선생님이 하나를 마3으로 잡았다고 해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면 더해서 1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마3이랑 누구를 더하면 되겠어? 그죠? 마3이랑 2를 더하면 나올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또 있어. 마3이랑 1 더하면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합이 1이 되려면 여기서 4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럼 마3은 끝.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로 간다면 마이너스 2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더하거나 마이너스 2는 1을 더하거나 3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3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얘밖에 없죠. 왜냐면 밑으로 내려가는 건 0밖에 없는데 0은 없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2만 돼.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경우로 할 수 있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x가 양수면 fx는 양수다라고 했어. 그럼 첫 번째 경우 여기에 해당했을 때 f1은 무조건 2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면 x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f-1은 마3으로 결국 뭐가 돼요? 진짜 중요한 얘기죠. 자동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순서상만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f의 1과 f의 마이너스 1 값은 자동 결정된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f1과 f-1에만 해당이 되냐?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f2와 f-2에도 해당되는 내용일 거고 f3과 f-3에도 해당되는 내용일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려볼게.
마3, 마2, 마1, 1, 2, 3 이렇게 해서 정의역, 그 다음에 얘는 치역 적어놨을 때 여기서 이 양수들은 어디로밖에 못 가? 양수들밖에 못 가요. 그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 1대1 대응이다 그런 얘기도 없잖아. 그러면 F1이라는 애를 2로 결정을 한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F1이랑 F-1이 한 묶음이고 얘네가 갈 수 있는 경우는 그럼 총 몇 가지 경우밖에 없다. 방금 아까 구한 이렇게 셋, 네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묶음을 어떻게 묶어주면 되냐면 F1, F-1이 대응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F2, F-2가 대응될 수 있는 경우, F3, F-3이 대응될 수 있는 경우. 그럼 F1과 F-1이 대응될 수 있는 경우는 이거 순서대로 보면 돼. 2,3일 수도 있어. 2,3. 그러니까 1이 2로 간다면 마이너스 1이 마3으로 간다는 뜻이야. 아니면 두 번째 경우, 아니면 마이너스 2,3인 경우, 아니면 마이너스 1,2인 경우죠. 그러면 얘가 화살을 쓸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네 가지. 그럼 같지 않아? 얘도 네 가지. 얘도 네 가지. 그럼 이 네 가지들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곱해주면 4의 세제곱 64가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조건만 좀 잘 해석을 해줬으면 풀 수 있다. 그리고 그룹화를 시키자. 어떻게 화살을 보내면 되는지 그룹화를 시켜서 곱하시면 되겠다. 44번은 생긴 것만 무섭게 생겼고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왜냐면 문제에서 뭐라 했냐. 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A와 뭐 BC 이렇게 되어 있고 4개 선분에 쪼쪼쪼쪼쪼 되어 있어. 근데 이때 이 도형의 선들로만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근데 우리가 원래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점 3개를 골랐잖아.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점을 이 도형의 선들로만 만들 수 있는 걸 물어봤잖아. 그러면 선들로만 이용한다라는 얘기 자체가 뭐를 골라주자? 선을 고르자. 이런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이 내가 만약에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 선을이라고 하고 여기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니은과 리을의 선을 고르고 2번의 선을 골랐어 라고 한다면 이런 삼각형이 그려지겠다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느낌 왔지? 그렇지. 여기서 몇 개 골라? 2개의 선을 픽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렇지 1개만 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몇이 몇? 여기가 6개죠 총? 6C2 곱하기 몇이면? 4C1. 그냥 이게 답인데 60. 끝이야. 쉽지?